쿠팡 그로스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오늘 방송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거 내가 다 했던 건데,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건데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두 분보다 더 어떤 영역에서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하고 있는 영역을 말씀을 드리고, 아이디어 공유도 되실 거고, 분명히 도움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브랜딩 제품을 저는 거의 다 브랜딩만 해서 팔거든요. 왜냐면 해보니까 결국에는 브랜딩 하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처음에 부담감 때문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쉽더라. 그래서 저는 브랜딩만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빠르게 갖고 오는 방법은 저는 중국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는데 너는 중국 자주 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중국 가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진짜 물건 그 제대로 많은 거 갖고 올 때 하고 테스트할 때는 1688을 해서 갖고 오고요. 쿠팡그로스는 지금도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수수료 정책 끝나는데 제가 봤을 때 곧 다시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타로 쪽 사업도 하는데 타로 쪽 좀 요거는 좀 지우고 아이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 어, 저희 강의가 사실은 다수를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없고 또 매출도 뭐 어떤 분처럼 한 달에 10억씩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2, 3천만 원. 근데 다행히 이게 꾸준히 되고 내 브랜딩으로 되더라. 그래서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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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네. 네, 궁금한 거는 정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소키님이 궁금하신 걸 물어보셔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누구냐 저기 이기원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궁금한 거를 해결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시잖아요. 제가 저기 뭐냐 그 저거를 화면 공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중국 제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브랜딩하는 그냥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은 1688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쿠팡에 빠르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팔리는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라이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사모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걸 하죠. 뭐냐? 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입히고 상표권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특허 등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도소매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4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688은 써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1688. 1688의 장단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소키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장점이랑 단점 써보셨으니까 저기 마이크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렴한 가격과 소량 구매 네 맞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결제 그 다음에 신뢰도가 없다 이걸 겁니다. 예. 왜냐면은 1688이라고 한 거는 1688은 중국 소매 사이트잖아요. 예. 중국이 쿠팡 같은 건데 이게 결제가 한국에서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기 신뢰도가 없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제조사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더 건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제가 찾은 게 CN 인사이더입니다. 혹시 CN 인사이더 들어보셨나요? 네. 재윤님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소키님, 기원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매국은 들어보셨나요? 도매국? 네. 그렇구나. 도매국이라는 거는 한국의 도매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네. 도매국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도매국은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 도매상들, 그러니까 소매상들이 본인이 물건을 가져오기 어려우면은 여기서 물건을 찾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선풍기 많이 팔리죠. 손선풍기. 선풍기를 이거 지금 14,500원이죠. 예. 요거 핸디 선풍기. 요거를 이제 한 개도 14,500원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가져다가
쿠팡에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3,900원짜리 떼다가 쿠팡에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요 미니 선풍기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그대로. 아까 저 3,800원이었는데 약간 비슷하죠? 이거랑 6천 지금 6,500원에 팔죠. 네. 지금 요 하얀색이랑 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도매국 요거랑. 네. 이게 도매국입니다. 도매국.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도매국에서 3,900원, 쿠팡에서 6,500원에 팔죠. 그러면 이제 1688에서는 얼마에 팔까요? 1688. 그리고 중국 제조사는 얼마에 팔까요? 네. 이거를 역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충 때려잡았을 때는 한 2 3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1688에서는. 그리고 제조사는 한 1,200원 정도가 원가일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만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또 MOQ도 클 거고 그다음에 어, 이제 품질 검사 뭐 여러 가지 그런 KC 인증도 직접 받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도매국에서 떼오는 건데 1688에서 떼오는 방법은 CN 인사이더라고 도매국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협업을 한 사이트예요. 저도 그래서 되게 여기에 대한 니즈 때문에 많이 찾다가 결국에는 이제 넘어간 건데 제가 여기서 열로 넘어갔죠. 1688 상품관으로. 차이나국이라고 얘네가 이제 도매업자들이 모이니까 중국에서 소싱을 한 사람들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연결해 줄까 하고 연결한 데가 CN 인사이더라는 데요. 처음에는. 지금은 또 바뀌었네요. 차이나국이라고. 아마 도매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CN 인사이더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거 요거 얼마에 파는지 볼게요. 중국 사이트는 다 이렇게 찾으시죠, 사진으로. 네. CN 인사이더를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어치씩은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이미지 검색을 하죠. 왜냐면 이제 저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아까 저걸 올렸잖아요. 네. 9.84 위안. 곱하기 200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0원 정도 하네요. 제가 아까 그냥 잘 모르지만 2,300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더 싸죠. 5위안이면은 1,000원이에요. 1,250원 나오네요. 네네. 1,5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되게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 최저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한 중간 가격으로 1,500원에서 1,600원 보시면 적절할 거다. 네. 1,500원에서 1,600원. 네. 적절하고 MOQ 요거는 이제 그러면 1,000원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수입해서 팔고 있다. 케이스 인증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은 그러면 배터리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또 1,700원으로 올라가네. 그죠? 올라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뭐 10개 한 다음에 장바구니 추가하고 장바구니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서 결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아직 저거 안 됐네요. 그래서 1688 링크 통해서 산다고 하면은 이제 연결을 주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 추가해서 결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1688 관련된 그 업체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 CN 인사이더의 담당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에 지금 갖고 오고 얼마에 지금 문제가 되고 뭐가 있는지 다 알려줘요. 예, 그 수수료가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만 원을 구매하던 30만 원을 구매하던 수수료 2만 원을 무조건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 창고로 먼저 보낸 다음에 검수를 한 다음에 검수가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냅니다. 저도 보면은 제가 주문을 한 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슈 상품들을 이렇게 적어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검수한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88의 문제가 결제하고 신뢰도인데
결제도 이 CN 인사이드에 먼저 해서 충전을 해놔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충전을 해놨거든요. 제 그 사이트로. 그러면은 충전해놓고 지금 한 뭐 2만 원 정도 충전해놨어요. 이것저것 사다가 남은 돈은. 제품이 괜찮으면 그때 CN 인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안 좋으면 다시 환불을 해줘요. CN 인사이트에서 에스크로 업체 플러스 중국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저기 로고도 붙여주고 OEM도 해주고 ODM도 해줍니다. 그 컨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오면은 검수를 해주고 거기다 쿠팡 그로스를 붙여서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결론은 1688보다는 CN 인사이더 이거 쓰셔라. 근데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정답은 아닌데 지금 제가 써봤고 예, 그 신뢰도가 있고 제 주변에도 억 단위로 월 단위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린다. 지금 소키님이 개인적으로 688 써서 배대지로 보내서 요거가 맞습니다. 순서는 원래 맞는데 배대지로 보낸 다음에 물건 이상 없는지 또 체크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전화로 일일이 하고 사진 보내주셔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좀 그냥 프로세스화 시켰다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서비스가 더 있는 건 아니고 프로세스화 시켜서 얘네들이 깔끔하게 해주고 플러스 한국으로 보내는 거, 한국으로 보내서 크로스 작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좀 이따 드릴게요. 1688에서 이제 가능하시면은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싼데 수배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제 신뢰도를 그다음에 해결해 주는 게 이제 CN 인사이더라는 사이트. 근데 이런 사이트는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하나만 잘 뚫어놔도 계속 동일한 구조로 가져가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정말 많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거의 중국 직원 한 명 쓰는데 제가 중국 직원을 써봤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왜냐면 100만 원이 월급이거든요. 플러스 이제 접대비도 줘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중국 공장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숙박비도 내줘야 되고 또 중간에 떼먹거든요. 분명히 떼먹어요. 저한테 1000만 원을 제안했으면 본인은 한 100만 원 먹고 900만 원짜리 오더였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거 물건 좀 알아봐 주세요, 견적 내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중국 플러스 제조사 플러스 무조건 알파를 붙입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먹는다. 예, 어차피 먹는다. 근데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업체한테 먹어서 드리자. 지금도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해먹습니다. 중간에서. 보통 조선족 분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국외국어가 되니까 많이 해먹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중국 겪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경험이 많으신. 제가 이번에 그 중국에 가이드 쓰고 한 일주일 갔다 왔거든요. 가이드 비용이 하루에 차량 포함해서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100만 원 가까이 줬거든요. 제가 비싸다 했는데 지금이 그 전시회 기간이고 또 제가 급하게 구했어요, 약간. 그리고 약간 실력이 있으신 분이 한족이고 그래서 하루 25만 원이 좀 네, 거의 평균이 된 것 같아요. 15만 원 이상이 무조건 요즘에는 가이드 값이. 그렇습니다. CN 인사이드 쓰셔라.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기 네. 김재윤님 오랜만입니다. 네. 이기현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마이크 키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브랜딩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1688 물건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결제하고 신뢰까지 해서 한국 사실 3PL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많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도 그래서 원래 한국 3PL을 썼거든요. 지금 그 용도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쿠팡에 넣는 건 뭐 다 아시니까. 근데 예전에 바코드 작업을 중국에서 갖고 와서 한국의 업체한테 라벨링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1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150원이거든요. 라벨 하나 붙이는데 물론 지금 쿠팡 그로스에서도 붙여주지만 근데 이것도 중국에서 붙이면은
한 10원, 20원 정도에 붙일 수 있어서 10분의 1 가격이 됐습니다. 네, 소키님, 전자제품이면 물건 들어올 때 전자검사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저는 지금은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뭐냐, 캐시 인증 코드가 없으면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예, 뭐 두세 개는 돼요. 근데 10계단 이상은 얘네 CN 인사이더 자체에서 못 갖고 들어와요. 세관 때문에. 뭐 이거나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얼음통이나 아기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캐시 인증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가 캐시 인증이 없다 그러면은 제조사한테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전자제품은 초기 비용이 캐시 인증 셀프로 하셔도 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경쟁력 갖고 싶다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김지현님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참여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청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라이브, 요즘 라이브가 진짜 됐습니다. 라이브 혹시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립이라고 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랑 클릭메이트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쿠팡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10%잖아요. 뭐 스토어도 한 5, 6% 보고. 예.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광고비를 계속 쓰라고 하죠. 그리고 결제가 됐죠. 그리고 뭐 플랫폼의 횡포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검수 파일 갖고 와라, 우리 배송 이제 멈춰버린다, 막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그걸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대체제를 찾는 게 첫 번째는 자사몰이었는데 자사몰은 당연히 마케팅이 어렵죠. 근데 자사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전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사몰 대단하시네. 자사몰 운영하시는 게 진짜 어렵죠. 근데 자사몰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한 게 그나마 제가 깨달은 게 라이브다. 근데 라이브를 하려면 조건이 더 많아야 되지만 내 노력이 가미가 된다면 라이브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라이브의 한계는 예전에 결제가 어려웠거든요. 요즘에 결제가 되게 편리하게 돼서 라이브를 꼭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테스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라이브를 좀 해봤고 어떻게 지금 이것도 라이브죠. 근데 라이브를 하는 게 어려워요. 두세 시간 방송을 해야 되고 물건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 무의미한 마케팅 비용 쓰느니 저는 이거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품을 우선 빠르게 소싱 하나 갖고 와서 그로스 올려봤는데 잘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갖고 올 때 로고를 박는 거죠. 근데 로고는 어떻게 박냐면은 여기서 다 박아줍니다. 얘네가. 뭐 중국어 하실 수도 있는데 소키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번에 한 게 양말이거든요. 꼭 하세요, 대표님. 틱톡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 그립이나 클릭메이트가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틱톡은 5, 60대 분들이 틱톡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립이나 클릭메이트는 5, 60대 소비층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어, 네, 꼭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양말을 주문해 놨는데, 어, 네, 요 양말을 사놨습니다. 지금 이거 단가 2원이죠. 2원이면 100원입니다. 100원. 455, 죄송합니다. 500원이죠. 이거를 이제 그 5개 드리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고는 아직 안 박았어요. 테스트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저거, 바코드만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은 양말이라고 제가 지금 검색이 안 되네요. 제가 아직 안 띄워놨더니 어제 올렸는데, 음, 네, 노동은 양말이라고 이번에 이제 하고 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상세 페이지 다 만들었는데 8,500원에 팔고 있죠. 어, 사실 똑같습니다. 이거 구매 대행처럼 떼서 갖고 오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브랜딩이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거 처음부터 브랜딩을 해서 갖고 왔을 때 리스크는 이게 안 팔릴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테스트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좀 거꾸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물건을 갖고 오고, 물건을 갖고 오고, 물건을 소싱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찾거나,
인플루언서죠. 네. 그다음에 유튜버나 그다음에 블로거한테 이제 전달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내 제품이 잘 팔리기를 기도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걸 거꾸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유튜버나 블로거를 내가 키울 수 없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제3자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제3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동훈이라는 원장님입니다. 무명이에요. 무명이라고보다 그냥 병원 원장님이에요. 2년이 돼서. 그분이 지금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찍고 왔는데, 네, 당뇨 관련된 유튜브를 한 6개월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네. 요 유튜브를 먼저 키웠어요. 우선 저 노동운 양말을 런칭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이 원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원장님 혹시 제가 나중에 소싱해서 해드릴 테니까 같이 유튜브를 하실까요? 했더니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600명이 됐죠. 600명이 됐고 영상은 한 300개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쇼츠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영상을 하루에 가면은 한 20개씩 찍어 옵니다. 쇼츠로 쫙쫙 올리면서 사람들 모으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에 맞는 지금 노동은 고등어라고도 있거든요. 노동은 고등어 플러스 이제 저그 네, 이분이 지금 저것도 이제 기사로도 냈는데 이제 본인 고등어를 이렇게 또 냈습니다. 그 신문 기사로 원래 저걸 쓰시는 분이거든요. 노동 고등어라고 고등어도 내고 양말도 지금 소싱을 했고 이제 당뇨 관련된 계란 삶는 기계, 그다음에 당뇨 측정기, 당뇨 잠옷, 당뇨 솥밥, 당뇨 뭐 신발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를 유통이랑 결합을 시키려면은 좋은 제품을 갖고 오기보다 좋은 인플루언서나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그분이 터졌을 때 만나기보다 미리 만나서 컨텐츠를 같이 쌓아가면서 제품을 소싱하는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그럼 그거 하나 사례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제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타로를 제가 또 하거든요. 그래서 요 타로 제품을 이것도 또 시인 인사이드에서 구매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보시면은, 상품 리스트에, 어, 지금 9,800원짜리입니다. 9,800원짜리를 이제 쿠팡에서 지금 28,000원에 팔고 있는데 어제 한 4개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3배 정도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팔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세 페이지 지금 못 만들어 놓고 계속 좀 연기하고 있는데 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빨리 만드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하고 있는 대표님이 있어요. 큐피트 타로라고 이분은 이제 오래전에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분이 구독자가 3만 5천 명이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지금 요 제품을 팔려고 소싱 준비, 이렇게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분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물건을 소싱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저 큐비트 타로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자기가 갖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장 대표 너랑 갖고 오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아시겠지만, 유통이라는 게 그냥 내가 한번 클릭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검수해야죠, 갖고 와야죠, 초기 투자 비용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하게 되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키프리스. 키프리스는 아시나요? 이 상표권이나 특허를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노동은 양말이 지금 없죠. 이제 제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어, 상표권에 보면은 이제 제 상표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상표권은 셀프로 하면은 10만 원도 안 합니다. 노동은 고등어라고 있죠. 아까 저 대표님, 원장님 고등어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을 셀프로 내고 있습니다. 셀프로. 셀프로 꼭 내시고요. 어, 이해되시죠? 1688 싸게 갖고 오고, 쿠팡에 빨리 올려서 틀리면 상표권 내고,
원래는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기회가 된다면 인플루언서나 컨텐츠를 만들거나 인플루언서한테 협업한 다음에 갖고 오셔라. 여기까지가 제가 좀 발견해낸 브랜딩하는 방법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 안 해요. 본인들은 컨텐츠를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싸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1688이나 CN 인사이더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국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값을 다운시키는 게 내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다음 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소키님 같은 경우는 자사몰 어떤 거 쓰시나요? 또 아까 오신 그 이기원님 같은 경우는 혹시 주로 판매하신 제품이 어떤 건지, 예, 뭐 공개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상품 분이라든지 네, 사이트라든지 여기까지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 저도 아이맵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쓰레드구나. 네. 네, 저도 아이맵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고등어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픈한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방문자 수를 늘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하루에 뭐 15개, 뭐 20개 막 이렇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씩 팔리죠. 저희가 5개 또는 10개씩 나가니까. 근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 해서 사실상 쿠팡의 해가 될 수 있지만 쿠팡에 판매를 하고 나서 고객 CS를 하면서 사이트로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쇼핑 연결은 안 해놨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해놓은 거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쿠팡 고객들만 열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돌리고 있고요. 저기 키워드 광고. 어, 그리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유튜브를 또 하고 있고요. 고등어에 대해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구독자 많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올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고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느낀 게 처음에는 뭐 당장 매출이나 이런 거 안 나와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객을 한두 명씩 끌고 오면 이분들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구매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저 뭐냐 패션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먹는 건 되게 빨리 재구매가 일어나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저 패션류는 주기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요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저희 그 도매 사이트몰이거든요. 요것도 자사몰인데 요거 이제 저 액세서리 요거 특허 내고 저희가 팔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하루에 뭐 13만 원, 60만 원, 14만 원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월 단위로 뭐 4, 500 정도 결제가 일어나는데 이거의 장점은 그거죠. 고객을 내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고객을 상대로 내가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하거나 좋은 내용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저는 사실상 오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물건 소싱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잘 팔린다 그러면은 특허, 상표권, 셀프 등록, 디자인권까지 셀프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사몰, 그다음에 자사몰 마케팅에서는 여기서는 사실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아정당이라는 분이 뭐 엑시트 정말 잘했잖아요. 컨텐츠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이제 보통의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는 저도 포함해서 물건 신경 쓰랴, 컨텐츠 마케팅 하랴, 결국에는 물건 쓰다 보면 마케팅 못하고 마케팅 신경 쓰다 보면 물건이 제대로 안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거와 해놓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물건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만 신경 써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이죠. 예, 아마 소키님도 그런 시점일 것 같고 이기원님은 구매 대행이라 상품군이 정해져 있지 않으시군요. 근데 저는 구매 대행 뭐 제가 뭐 이기원님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매출 월 1억씩 나오는 분도 옆에 계셨는데 결국에는 그분의 끝을 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그 본사에서 팔지 말라고 하거나 뭐 고객의 클레임이 어마어마해져서 왜냐면 물건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거 보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당장 돈이 안 들지만 그만큼 마이너스도 많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거의 끝에 와 있으시죠. 제 강의가 사실은 이 앞단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순서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기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브랜딩을 해보세요. 브랜딩. 예, 브랜딩. 그러니까 사입을 하세요. 사입. 사입을 꼭 하세요. 사입. 사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덤핑도 좋은 사입이라고 보거든요. 덤핑도 사입이고 제조를 꼭 제조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소량 제조도 한국에서 많이 하거든요. 또 잘 팔리는 게 있잖아요. 딱 그 저기 그 화장품. 네. 요런 거 사입을 해서 꼭 팔아보세요. 예. 사입을 하시나요? 사입을 아직 안 하시나요? 어, 네. 소키님도 사이트 2,000명 정도 늦었고, 저게 문제예요. 패션 고객은, 뭐, 저도 이제 패션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계절이 그리고 또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 모델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옷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내 내부 사람이 아니면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어, 네, 이기현님, 국내 소량 사입 해보셨네요. 저는 중국 소량 사입 해보십시오. 꼭. 아까 이 CN 인사이더 있잖아요. CN 인사이더에서, 에, 에서 30만 원어치 정도는 사입해볼 만해요. 그래서, 저기 뭐냐, 쿠팡에 그로스로 판매하면 마이너스는 안 날 거예요. 마이너스 나도 이 정도는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거 인증 없는 거, 그 다음에 특허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키님은 24년도부터 진행하셨는데 아마 매출이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꾸준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열받는 거죠. 내가 저렇게 잘 팔아줬는데 저 새끼들 이제 날 내쳐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특허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사람이. 예. 저도 이렇게 제 거 잘 팔아주신 분들 있거든요. 가져가서. 지금 뭐 100개, 1000개, 10,000개씩 가져가세요. 근데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잘 팔아주시네. 이제 이게 잘 팔리는구나. 이제 이분들 아웃시키고 내가 팔까? 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데 본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꼭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이거 본인들 거 아니니까 꼭 가져가셔서 본인 걸로 만들어서 파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키님은 브랜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기현님도 그렇고. 네, 브랜딩은 뭘까요? 네, 브랜딩 하는데 브랜딩 뭘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실 수도 있고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출판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어떤 그 책 쓰시는 분들의 브랜딩을 많이 했어요. 브랜딩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생각할 기회가 많았죠. 지금 저희 출판사거든요. 예. 이제 병원 원장님들을 아까 출판하면서 유통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운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 운이 많이 겹쳐졌습니다. 근데 브랜딩은 뭐냐? 제가 생각한 브랜딩은 그냥 많이 불리는 거. 예, 그리고 많이 이제 보이는 거. 그 분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거.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컨텐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저희는 돈을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되게 다 아실 수도 있고 단순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인생고등어라는 브랜딩을 고등어 그다음에 LX맥스 그다음에 뭐 노동은 고등어 노동은 양말 이런 것들을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을 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가치를 최대로 부풀려서 상대방한테 신뢰를 얻어서 팔기라고 보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상대가 이 사람을 믿으려면은 유튜브에 가도 있고 스레드에 가도 있고 인스타에 가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책도 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쫙쫙 겹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야 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 광고비로 쏟아 부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거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시면 이제 블로그, 저 같은 경우에 블로그 하루에 10개씩 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아까 쇼츠 보여드렸듯이 저 유튜브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뭐
저기 고등어 채널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험 채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채널 구독자하고 상관없이 하루에 두세 개씩은 올립니다. 그 유튜브 빨리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스레드 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렇게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글 올리고 스레드에도 스레드랑 인스타랑 이제 연동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분 아까 제가 그림 말씀드렸는데 이 쓰리백 이분 거 영상 꼭 보세요. 쓰리백 이분이 매출이 300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거 파는 게 아니에요. 저 사재기 물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분이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기가 돼요. 네. 바로 품절되잖아요. 실제로 품절돼요. 네. 예. 근데 이분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줄 알았는데 제 지인분들의 또 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학원 선생님이었다가 뭐 사업이 여러 개 좀 잘 안 되다가 저 때문에 지금 매출 300억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저는 되게 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튜브 만드는 거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빨리 만드는 법. 요거 A 알파컷이라고 있습니다. 알파컷. 네. 저는 이거 유료로 쓰는데 지금 벌써 한 달에 한 5, 6만 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편집이 힘들잖아요. 근데 알바 시키면 또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영상을 올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 컨텐츠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편집을 해요. 진짜 신기한데 편집을 한 다음에 자막까지 알아서 달아줘요. 저는 이 자막의 일부만 수정하면 돼요. 네. 제가 와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왜냐면 알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영상 한 편에 10,000원 주고 편집했거든요. 요즘에는 영상 한 30편에 10,000원이에요. 예, 되게 시장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블로그는 당연히 AI 활용해가지고 쓰고 있고 노출은 다 됩니다. 그리고 저 뭐냐 상세 페이지는 요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썼거든요. 저 돈 주고 유료로 쓰는데 어, 제가 이번에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했는데 연휴간 제가 사진 하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AI로 만들어 줘라라고 했더니 물론 클라우드나 챗GPT 여러 가지 활용하면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프롬프트 입력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이제 싫어서 잘 안 남아서 봤더니 요거 괜찮더라고요. 예. 요거가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 이걸로 빨리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디자이너한테 요청해서 다시 또 하고 뭐 구매 대행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브랜딩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저기 디자이너한테 맡깁니다. 고쳐달라고. 그냥 맡기면 한 3, 40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1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네. 방금 강의 내용은 열로 쭉 올려드렸고 어, 네, 뭐 일부라도 적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말씀드렸죠. 브랜딩 제품을 정리하자면 1688에서 빠르게 갖고 오신 다음에 CN 인사이더, 그다음에 그냥 팔아보시고 잘 팔리면은 CN 인사이더에 저 이거 로고 좀 박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걔네가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쭉 물어봐요. 그럼 지네가 다 알려줘요. 저도 이번에 셔츠를 하나 갖고 오려고 하는데 셔츠에다가 이제 로고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로고 박는 거를 뭐 저보다 뭐 어떻게 보면 소키님은 이 분야니까 잘 아실 텐데 전 모르잖아요. 100벌 정도를 해야 되는데 로고 박아달라 그랬더니 샘플을 200위안짜리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 갖고 온 다음에 잘 팔리면은 다시 또
바로 이제 재생산 들어갑니다. 네, 캡컷 저도 썼는데 캡컷은 자막 다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거 일일이 캡처되는데 오래 걸려서 저는 1분 이상짜리는 캡컷 쓰는데 1분 이하짜리는 저걸로 다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거 하신 다음에 이제 물건 소싱 하신 다음에 인플루언서를 키우셔라. 주변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가능하면은 계속 제안을 하셔라. 내가 물건 싸게 갖고 올 테니까 너 나랑 사업하자. 내가 컨텐츠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드리겠다. 나랑 1년만 하자. 그래봤자 200만 원이잖아요. 그분한테 200만 원 주고 지분을 얻는 거잖아요. 그 지분. 조선미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쪽에 되게 그 건설적인 그 업체인데 이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인플루언서 그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구다이 글로벌 아시네요. 네.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구다이 글로벌. 아시는 분 많이 없는데. 네. 저거 틱톡이랑 저걸로 떴잖아요. 그 SNS로. 근데 어, 인플루언서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2조입니다. 매출이. 네. 네. 기업 가치라고 해야 되나? 네,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500억대 만난 것 같아요. 500억대. 500억대 만나 뵀는데 한 3년 만에 회장님 되셨더라고요. 네.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상표권 디자인은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지재권 이슈 아까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저는 상표권자니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누가 제 상표권을 쓰거나 특허를 쓰잖아요. 한 100군데에다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두 군데는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나머지 99군데는 다 내려요. 그러니까 경쟁이 확 줄어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당장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잘 됐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상표권 셀프 등록 꼭 하셔라. 그럼 셀프 등록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상표권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어,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잘 설명해 놨어요. 네, 상표권 셀프 등록을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가격이나 이런 거 되게 저렴하게 하는 방법 다 알려놨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상표권 등록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차사물은 IMF. 네. IMF은 한 달에 한 3만 원, 저렴한 건 3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저도 카페24도 해보고 뭐 저기 쇼피파이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그냥 우선 IMF로 잘 팔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브랜딩 됐고 인플루언서 섭외했고 상표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카페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다. 예,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내 제품에 자신 있냐면 이걸 폭발적으로 할 거고 어려우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진을 다시 찍는데 사진 찍는데 한 150만 원 들더라고요. 제대로 찍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테스트했는데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150만 원 모델을 쓰고 스튜디오를 써서 제대로 사진을 좀 찍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은 제가 봤을 때 브랜딩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 그리고 저는 브랜딩이 됐다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네이버 광고라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 광고라는 플랫폼에서 네, 키워드 도구 이런 데 들어가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소키님 뭐 브랜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LX맥스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LX맥스라는 브랜드를 누가 치겠어요, 이거를.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 안 사람이. 근데 이제 지금 조회수가 200이 넘잖아요. 예, 300이 넘고 200이 넘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생고등어. 인생고등어는 기존에 없던 키워드입니다. 지금 30이죠. 고무적입니다. 제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무도 몰랐던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누군가 한 달에 30번은 친다는 거예요. 제가 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밀고 있는 키워드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여기서 체크해 보면은 여기랑 거의 매출이랑 동반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이버 키워드는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재훈님 뭐 저기 다 들어가셨나요? 집에? 네,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 좀 추천할 만한 아이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먹는 거, 혹시 먹는 거 팔아보신 적 있나요? 먹는 거. 과일, 떡, 생선, 육류, 뭐, 견과류, 그다음에 뭐 게장, 나물, 이런 거. 과자 팔아보셨군요. 네. 뭐, 해외에다 파셨을 수도 있고, 또 수입해서 한국에 파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팔아봤거든요, 생선을. 온라인에서. 근데,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병원도 그렇고 가져온 게 신규예요, 신규. 신규 고객, 모집, 모객이죠. 근데 먹는 거는, 물론 어려워요, 신규 고객 모집. 근데 재구매율이 50% 이상이 넘어요. 물론 제품이 좋다라는 전제한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뭐 쉽다라는 표현은 그런데, 아니, 재구매율을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그 짧은 기간에? 물론 저는 지금 고등어를 팔고 있습니다. 인생 고등어라고 고등어를 팔고 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 마리 더 드립니다. 5마리 사면은. 네. 인생 고등어를 팔고 있는데, 재구매율이 저희가 이제 CS를 해보면은 되게 높아서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하는 대표님을 만난 적 있거든요. 떡. 근데 이분 마케팅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먹고 살더라고. 제가 떡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본인 브랜드도 아니고 남의 브랜드만 갖다 파시는 분이었어요. 오프라인만. 근데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떼고 나면 1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표님 뭐 어떻게 해요? 했더니 재구매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영업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카페, 그다음에 뭐 음식점, 뭐 경조사 이런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서 와, 나도 저 사업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생선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지금 멈춰 있는데 생선 마무리되면은 전 먹는 사업 꼭 해보고 싶어요. 왜 백종원이 그렇게 프랜차이즈만 하는지 진짜 좀 많이 이해됐어요. 네. 재구매율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마케팅 고민할 때 어떻게 하면 신규 고객의 금액을 줄일까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한 마리 더 드려도 이게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이 한 마리가 5천 원이거든요. 근데 고객을 한 명 모집하는데 5천 원이 든다.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는데 이분의 구매력이 지금 저희가 2만 3천 원짜리 팔면은 5천 원 남거든요. 그럼 이분이 10개 사면은 1만 원 남고 50개 사면은 뭐 2만 5천 원 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고 짧습니다. 예. 육류, 생선, 계란, 우유 이런 것들 중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거 꼭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성인용품 혹시 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뭐 다들 뭐 여러 가지 저보다 더 많은 어떤 제품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저도 사실 아, 제 스레드를 보셨나요 혹시? 예. 이제 저도 우연찮게 좀 팔아봤어요. 근데 이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이쪽에 니즈는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님이 그랬어요. 본인이 쿠팡 MD를 아는데 쿠팡 MD가 자기는 못하니까 그 대표님한테 얘기했대요. 형님 그 성인용 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근데 쫄딱 망했죠. 이분 마케팅을 모르고 그냥 만든 거예요. 역시 이기원님 성인용품 팔고 계시는군요. 잘 되시죠, 그죠? 다만 광고가 어렵다. 예, 광고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요거 광고를 지금은 약간 속된 말로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뭐냐면은 잘 팔리는 키워드를 그대로 따라가서 팔고 있어요.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만큼 제가 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면 제가 죽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팔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팔려서 이 시장 되네 하고 지금 엄청나게 서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쿠팡 광고도 안 돼요. 쿠팡 광고를 못 돌립니다. 두 번째는 저기 뭐냐, KC 인증을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제품이라서, 저 뭐냐, 그, 건전지로 해야 되는데, 건전지는 누가 쓰겠어요, 요즘. 다 충전식을 쓰지. 그래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갖고 오면은 단가가 높아지고, 안 받은 제품을 갖고 오면은 내가 비용이 되는데,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셀프로 하셔라, 셀프로 하셔라. 예. 지금 쿠팡에서도 성인용품 팔고 계신 거 아시죠?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뭐,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에서는 사실 안 파는데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이거 중국 애들이 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 왜냐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놀라워. 이거는 뭐냐? K신증 없어도 되잖아요. K신증 없어도 되죠. K신증 없어도 되죠. K신증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요것만 K신증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굉장히 빨리 갖고 와가지고 런칭해 버리더라고요. 이거 다 K신증, 요거는 약간 캐시닝 이거 없어도 돼. 제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있을 거다. 그 틈새가. 그게 저는 한국의 인플루언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찝찝할 거예요. 근데 인플루언서를 사실 같이 키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좀 저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인플루언서 지금 저도 찾아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이 좋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인플루언서부터 키우셔라. 제가 당뇨가 좋다라고 판단이 된 거는 아까 제가 초록예찬이라는 제품을 하나 누군가 파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마케팅 진짜 잘 못하시는 분인데 한 달에 진짜 2, 3억을 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운때도 있었지만 되더라.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당뇨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분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책도 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사실 저는 유통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컨텐츠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그 안에서 굿즈를 파는 거지 아이돌처럼 유통사가 아이돌을 키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들이 브랜딩을 하고 싶으면은 컨텐츠를 키우시면서 지금 갖고 계신 장점, 유통을 갖다 붙이셔라. 이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 듭니다. 네, 벌써 8시가 다 돼가지고, 네,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저보다 다 잘하시는 분 같아서,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저기, 한유협의 카페 후기 하나씩 남겨주시면, 뭐 저도 참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뭐지, 이거 다음에 후기 강의 뭐 몇백만 원짜리 소개 안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저 그랬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고 싶어요, 다시. 근데 지금은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지금은 요거 파는 게 살짝 좀 더 재밌어요. 그리고 강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나중에 좀 독이 돼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실력이 안 됐을 때, 그렇게 소수로 정말 모르는 분, 지금 매출 0원인 분이면 제가 100만 원 만들어줄 수 있지만 100만 원인 분은 1000만 원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계시면 그런 분들하고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진짜 상생해 나가면서 매출 만드는 게 더 재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좋은 커뮤니티, 어떤 좋은 상생의 관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매출 많이 내셔서 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보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